병마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하락의 조건과 향후 시장 단기 전망 시나리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을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웬 코로나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한국이 4개 지표에서 1위를 했다. 과연 우리나라가 코로나 예측을 잘한 것이냐? 자, 예측을 잘한 게 아니죠. 예측을 잘했다기보다 바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했다. 여기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대응을 잘하면 선방할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자, 바로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시나리오 기법.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알고 당하자. 알고 당하면 어떻게 된다?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잠깐 봅니다.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게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 봅니다. 내일 날씨가 이제 뭐 시나리오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맑음인지, 흐린 뒤 맑음인지, 비가 오는지, 이 각각의 날씨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또 손실을 줄이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 또한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시면 서로 에너지 낭비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을 공유하고 또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나리오를 보려면은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현재 공급 상황과 플러스 하락의 조건을 한번 알아본다. 자, 먼저 공급 상황. 대구의 21년부터 23년까지 신규 공급은 확대된다. 이거는 저번 단기 전망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공급은 23년까지 역대급으로 확대가 되더라. 자, 이거는 이제 뭐 기정화된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려면은 결국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즉 이건 이제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 수요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거주 수요가 있다. 첫 번째 투자 수요는 이 다주택 수요입니다. 다주택 수요. 여유자금 혹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본을 더 획득하기 위한 투자 수요가 있다. 다주택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실거주 수요란 1주택 수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한 1주택 수요, 그리고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면서 다시 1주택자가 되는 이 갈아타기 수요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현재의 두 가지 수요는 어떤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수요, 다주택 수요 한번 먼저 봅니다. 보면요, 밑에 기사를 먼저 잠깐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 60만 건을 분석해 보면 약 42%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당수가 갭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자, 이게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그런 투자 수요인데, 자, 오른쪽에 그림 하나 보면요, 서울주택 구매자. 이 서울주택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을 분석해 봤을 때 대구나 부산, 지방의 광역도시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 주택 구매자 중 투자 수요의 비중을 보는 그림인데, 자, 보시면 이게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팩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고, 거기에 플러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중과되어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임대사업자 말소가 진행된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지 않았던 보유세라든가 이런 세부담이 가중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자, 거래량 감소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 기사 오른쪽에 밑에 하나 봅니다. 자, 이건 최근 대구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평균 경쟁률은 7.53대 1로 전용 면적 112m2과 150m2에서는 2순위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봉교역 금호 어울림 59m2 3.78대 1, 73m2은 2.86대 1로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성 더 팰리스 프로지오 더샵도 2순위에서 마감했다. 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청약 경쟁률을 봐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부동산이 상승 장세에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즉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 이 두 가지 수요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역시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실거주 수요, 1주택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보면은, 자,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건 언제나 마찬가지다. 이 마음속에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건 언제나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가짐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럴 바엔 산다식의 실거주 매매 수요가 함께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전세가도 올랐고 이 실거주 매매 수요가 같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밀어올린 전세가와 매매가로 인해서 실제 실수요자가 집을 살려면 많은 부채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실수요, 갈아타기 플러스 1주택 수요가 마음은 그대로지만 실제 액션으로 움직이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많은 부채 레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물량 적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밑에 기사 한번 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모두 4,126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총 7,906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올해 거래 물량이 52%가 줄었다. 거래 건수가 52%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서 대구 아파트 매매 물량 추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21년이고 이게 2020년입니다. 자, 12월 달까지 매매 물량이 거의 해소가 많이 되다가 최근 21년부터 매매 물량이 점점 적체가 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물량 적체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두 개 다 하락입니다. 하락.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투자 수요도 기대 수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거주 수요도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매매가 상승을 같이 이끌었기 때문에 현재 실거주 수요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채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그래서 매매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거주 수요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리해보면 당분간 시장은 조정 장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자, 조정 장세의 뜻은 뭐냐? 바로 보합이거나 일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당분간 대구 부동산 시장은 조정 장세다. 그리고 이 조정 장세는 보합과 일부 하락 가능성으로 나뉜다. 이 차이는 뭐냐? 바로 입지가 받쳐주는 곳이냐 아니면 입지가 받쳐주지 못하는 곳이냐에 따라 보합이냐 하락 가능성이 있냐로 나눌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입지가 받쳐주는 곳이 이제 보합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가격의 특성상 이 가격의 하방 경직성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받쳐주는 곳은 보합 장세를 띌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정 장세에서는 결국 1급지, 쉽게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정부 정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몇 번의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상당한 수요를 자극했었다. 그래서 이 전세가도 밀어올리고 매매 가격도 함께 상승하게 하는 이런 장세를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수요를 자극했었는데, 앞으로 또 이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언제든 시장은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 시장이 참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 여당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언제든 이 시장의 장세는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 동향, 정책 동향, 가격 동향,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일부 눈치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구 부동산의 동향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알고 당할 수 있다. 즉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대구 부동산 하락의 조건, 그리고 향후 시장 단기 전망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합창고